지역의 특산물이 속속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풍 양갱에 이어 동백 화장품까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2주년을 맞아 순천시가 정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정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문화조성 육성 조례도 제정됩니다.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 등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근에는 중흥건설이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소주업계가 도수가 낮은 저알코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사업이 활발합니다. 한약재로 유명한 방풍 가루를 넣은 양갱은 물론 동백기름을 활용한 화장품도 인기가 높은데요.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금오도에서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풍. 옛부터 풍의 효험이 있어 한약재로 쓰이는 여수의 대표적인 토종 약초입니다. 이 방풍이 맛있는 양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방풍을 말려 빻아 만든 분말을 양갱에 넣어 만든 것입니다. 양갱 자체가 너무 달지 않으면서 쌉싸름한 방풍 맛과 어우러져 구미를 당깁니다. 독특한 그런 좀 향이 있으면서 입에서 상당히 촉감도 부드럽게 잘 입에서 느껴지는 그런 맛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수를 상징할 만한 마땅한 관광 기념품이 없던 차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웰빙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수 특미고 방풍이 또 몸에 좋다고 건강식품이니까 다 잘 사가시고 호응이 좋습니다. 동백나무 열매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열매에서 터져나오는 동백씨를 갈아 짜내면 훌륭한 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백기름은 특히 보습 항균성이 높아 피부에 촉촉히 스며들어 화장품으로 효능이 뛰어납니다. 동백꽃으로 유명한 여수 이미지를 배경삼아 이 같은 동백기름을 재료로 한 스킨과 바디케어 등이 관광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연계한 2차, 3차 가공 상품으로 육성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주년을 맞아 오늘 순천만 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정원의 날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국내 정원 문화산업 선도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 문화산업 육성 조례를 통해 매년 4월 21일 정원의 날로 지정키로 하고 오늘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선포문을 통해 순천은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서 한반도를 넘어 온누리에 정원 문화를 퍼뜨리는 마중문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일부 보도와는 달리 광양 LNG 터미널 매각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광양 LNG 터미널의 매각 작업이 포스코건설 검찰 수사의 영향으로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현재 매각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법무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인수 의향자가 10여 곳 이상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전합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원주 사장과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검찰은 오늘 정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은 200억 원대. 162억 원은 구속 기소된 자금 담당 부사장과의 공모를 통해 나머지 40여억 원은 정 사장 혼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 회장 부자는 비자금 조성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건설회사 특성상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분양하는 거 주택 전시관 모델하우스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좀 쓰여지니까 43개 계열사의 자산 총액 5조 6천억 원의 중흥건설은 회사 창립 32년 만에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국내 주택 공급 실적 3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횡령한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여 호남 지역 정치인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현직 여수시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수경찰서가 여수시 화치동 인근의 자기 소유 토지와 국유지 830제곱미터에서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고물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여수시 의원 A씨에 대해서 내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해당 시 의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선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광양보건대학교에 교육부가 관선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임기 2년에 관선이사 7명을 선임해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는 이번 관선이사 선임이 전 현직 임원 12명이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2월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주업계가 경쟁적으로 알코올 도수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맛도 맞추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수 내리기 경쟁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보혜 양조가 새롭게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소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7.5도로 평균격인 기존 제품보다 도수가 1.5도 낮습니다. 기존 제품은 그대로 출시하면서 경쟁 회사의 17.8도짜리 제품보다 더 순한 소주를 추가로 시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라인업의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 마켓 셰어를 좀 더 이 제품을 통해서 그 떨어지는 폭을 줄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주는 25도라는 공식이 깨진 것은 지난 98년 진로가 23도짜리 소주를 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소주의 알코올 함량은 계속 낮아지기 시작해 2006년에는 20도 벽이 위협을 받았고 이제는 각 소주 업체의 주력 상품 도수가 17도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폭음보다는 분위기를 즐기는 음주 문화가 정착되면서 소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날에도 숙취해서도 잘 되고 머리도 안 아프고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25도짜리 술은 못 먹을 것 같고요. 17.5도 술 아니면 이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해 의욕적으로 저도수 소주를 출시한 향토 주류 업체가 1년 만에 다시 안방시장 사수를 위한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자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순천만 정원에서 순천만 문학관역을 왕래하는 스카이큐브의 탑승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순천시는 오늘 스카이큐브 운행사인 에코트랜스 측과 오는 20일부터 현행 스카이큐브 왕복 요금 5,000원을 8,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순천 시민에 한해 6,000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에코트랜스 측에 지난 스카이큐브 운행에 따라 50억 원의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탑승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개별 주택가격 산정 대상이 14,810호이며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은 평균 5.38%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금호동 지역이 가장 높았고 다안면 지역이 가장 낮았으며 시는 이달 말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6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봄철 조업 시기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어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2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통신기기와 기관, 전기 설비의 작동 상태와 함께 구명 장비가 비치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전남 지역의 경우 목포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수는 다음 달 11일부터 점검이 이뤄집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여수기업사랑협의회 상반기 회의를 갖고 지난해 여수기업사랑운동 추진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사랑협의회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수산단 업체 투어와 지역 학교를 찾아가는 경제교육 등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까지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돌산읍 군내리와 율촌면 봉전리 등 5개 마을에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지파용 선상바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의 재투기를 방지하고 수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1년에 재혼한 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중국 여성 43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초등학생인 딸이 말을 안 듣는다며 폭행하거나 성인 잡지를 보여주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여수시 둔덕동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났지만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택 내부 76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지역방송 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내일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 지원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광고와 협찬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안으로 지역방송 지원 계획을 의결해 시행할 예정입니다.